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저는 뉴 에메랄드 오소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에메랄드 되고 첫 OM이에요. 저한테 여기 계신 리더님들께도 오늘 뜻깊은 기회 시간이 되겠지만 저한테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요. 특히 여기 청주는 제가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세요. 제가 다음 주에도 와요. 저희 어머님이 생신이라서. 저희 어머님이 여기 흥덕구 가경동, 거기 복대 가경시장 아시나요? 거기에 신발 가게 딱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아세요?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세요. 며느리를 압니다라고 해주시면 싸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집 며느리고요. 며느리이고 오늘 이제 제가 사업한 지 지금 딱 4년 이제 됐거든요. 그간의 제 스토리 그리고 이제 시작하게 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어떤 비전을 또 이렇게 품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고요. 저는 이제 오소희 많이 이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왜 아메이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제가 느낀 비전과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 관상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좀 고집이 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있어 보여요라고 아주 정확하게 또랑또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집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직업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직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 지금이랑 다른데 위조된 사진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저입니다. 저는 세 권의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마인드맵이라고 아세요? 네, 마인드맵이라는 걸로 자기계발 교육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저는 4년째 아메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삼성, LG, 뭐 경찰청 많은 곳에서 강의를 했고요. 최연소 강사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육하던 친구가 왜 아메이 해? 너 돈도 잘 벌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요, 더 강력하게 아메이가 비전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고집도 세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또 나름 어깨에 힘들어갈 수 있는 교육 쪽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가 아메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메이 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16년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메이 사업이 훨씬 소중하고요. 비전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적혀 있죠. 저는 강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무대에 서서 몇백 명, 뭐 몇천 명 강의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피부가 이 피부 사진은 이제 뉴스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사진이긴 하지만 피부 상태가 저랬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하지 못하고 그냥 늘 약간 자신감 좀 부족인 상태에서 그냥 말빨로 말빨로 무대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냥 뭐 직업이 교육자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 강의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2살에 이제 결혼을 할 때쯤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나름 일생일대에 제일 예뻐야 되는 순간이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벌었던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강남에 있는 막 피부과를 돌아다니면서 피부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해초박피도 해봤고요. 한약도 많이 먹어봤고요. 레이저도 막 많이 쪼여봤고요. 근데 피부가 막 얇아지고 더 예민해지기만 하고 더 자극적이더라고요.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 바르면 좀 괜찮았다가 아니면 다시 도드라졌다가 여기 그 젊은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또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술 한 잔 먹으면 다시 올라오고 그죠? 좀 늦게 자면 다시 올라오고 도저히 이 피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한 언니가 강사 선배 언니가 저한테 어떤 영양제를 추천해 줬을까요? 어? 더블엑스? 더블엑스보다 조금 더 맞는 제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세로라 C였어요.
제가 이 제품을 2012년에 만났어요. 결혼하기 2달 전에. 2달 전에. 원래 저 아까 고집 세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해외에서 일하시면서 가끔 영양제를 막 이렇게 면세점에 사갖고 들어오셔도 안 먹어, 안 먹어. 아빠가 열심히 드시고 저는 안 먹었어요. 젊었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었고요. 영양제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 된 신부가 피부 때문에 고민이 심각했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안 먹어 라고 제가 손으로 팍. 저는 이때까지 사업 4년 하면서 저처럼 4가지가 없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최고로 못했었어요. 언니가 가져온 영양제를 손으로 툭 치면서 안 먹어. 안 먹어. 이런 거 안 먹어라고 얘기했어요. 갖고 오지 마. 이런 거 또 한 번 갖고 오면 나 언니 안 만나. 근데 언니가 또 내밀면서 하는 얘기가 소희야 이거 결혼 선물이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언니가 네 피부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너 지금 이것저것 다 지푸라기 잡고 있는 심정 아니야? 이거 한 병만 그냥 먹어봐. 너한테 사랑 얘기 언니 절대 안 할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소희야 대신에 언니 딱 한 번만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고 많이 먹어봐. 많이 먹어봐. 사실 아메이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요. 가장 부정적인 얘기예요. 안 먹던 영양제를 권하면서 또 뭐래요? 많이 먹으래. 그래서 진짜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집에 가져가서 가만히 보는데요. 그래. 못 먹을 건 아니겠지. 못 먹을 음식은 아니겠지. 그냥 먹어놔두자. 난 지금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피부과에 막 몇백만 원씩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메가요법으로 한 3주 먹었을 때 피부가요. 싹 나아지는 거예요. 붉은기가 가라앉고요. 저는 단순히 붉었던 것만 뿐만 아니라 여기 사진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실 게 두툼했어요. 피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요. 간지럽고 따가워요. 화장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모공도 넓어져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피부가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하더니 붉은기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간지러운 것도 증상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거만하게 하나만 더 갖다 줘봐.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들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제는 이게 그때는 영양제가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이더라도 나는 먹겠다였어요. 왜? 피부가 호전됐으니까. 스테로이드를 안 발라도 됐으니까. 신혼여행 가서 맥주를 한 잔 했는데도 피부가 안 올라오니까 이 약이요. 생명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먹기 시작하다가 저희 애기 아빠가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전 남친이죠, 지금은. 전 남친이자 지금은 남편이죠. 제 전 남친, 우리 남편이 사실은 귀가 한쪽이 안 들린다는 걸 알고 결혼했거든요. 한쪽이 안 들리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부터 안 들리는지를 몰라. 아마도 내가 장사하느라고 아기를 신경 못 써서 그러는데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아무도 모르고 청력 한쪽이 들리지 않은 상태였고요. 저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체력이 가장 떨어지는 계절이 언제예요? 여름, 겨울. 땀을 막 흘리니까. 땀을 막 흘리잖아요. 땀이 많은 분들이 가장 체력 소모가 여름에 떨어지거든요. 그때들 한 번씩 쓰러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쓰러지면 2박 3일을 못 일어나는 거를. 베개에다 얼굴을 묻고 못 일어나요. 왜냐면 어지럼증이 심해서. 여기 지금 그 박원숙이라는 아주머니인데 여기 메니에르라고 써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석증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지럼증 병이에요. 이석증은 뭐 돌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막 하잖아요. 약간 전조 증상으로 이명이 들리다가 그러다 쓰러져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2박 3일을 못 일어나요. 막 토하기도 밥도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결혼 고민 많이 했겠죠.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이겨내고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사랑으로 이겨내고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아세로라씨로 제 지병을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은 메니에르란 병이 있어. 귀가 청력이 한쪽이 안 좋아. 혹시 이 약도 있어? 영양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약도 있어? 그랬더니 내가 추천해 줄게. 이때 뭘 추천해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더블 X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블 X를 열심히 먹였어요. 처음엔 남자들 잘 먹나요? 이거 먹으라고 하면? 나도 안 먹었는데 남자들이 먹나요? 안 먹죠?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얹어줬어요. 두 알, 두 알, 두 알. 회사 가면 안 먹고 회식하면 안 먹고
또 두알. 이렇게 6개월을 먹었는데요.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갈 때쯤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번 여름에 안 쓰러졌어. 나 이번 여름에 안 쓰러졌어. 저희 애기 아빠는 좀 순둥이긴 해요. 저희 남편은. 근데 누가 더 고집이 세냐면 여기 우리 청주에 사시는 두 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고집이 또 엄청 세세요. 착하신데 고집이 세요. 착하신데 고집이 센 분들 어때요? 말로는 이렇게 미소는 지으면서 말을 안 듣죠. 제가 그렇게 영양제를 사다 드려도 안 드시던 분들이 어머, 이번에 안 쓰러졌어? 그러시더니 드세요. 왜냐하면 20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내 아들의 고질병이었어요. 내 아들의 고질병. 근데 그게 이걸 먹고 괜찮다. 막 MRI도 찍고요. 막 여의도 성모병원 이런 데서 MRI도 찍고 경희대병원도 가고 안 나와요. 그냥 메니에르로 의심됨이에요. 정확한 증상이 그냥 정확한 병명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영양제를 먹고 지금 10년이 넘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소비자분들께 이 메니에르 병이 요즘에 많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병이기도 하거든요. 많거든요. 제가 더블엑스 꼭 권해드리고요. 적어도 6개월은 드셔야 효과가 본다. 내 남편이 그랬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제로라시에 이어서 이제 이 더블엑스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임신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바로 갖고 싶어가지고 산부인과 갔는데 제가 다낭성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추가를 했었던 게 유산균과 프로틴이었어요. 아기를 가지려면 먹어야 한다. 또 그 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명이 그 언니 덕분에 고질병이 나았는데 이젠 제가 붙잡고 물어봤겠죠. 언니 나 이제 임신 준비할 건데 그 무슨 약 먹어? 그래서 또 그때 약이라고 착각했던 영양제를 받아 먹은 게 프로틴과 유산균이었어요. 그런데 프로틴과 유산균을 열심히 먹었는데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피부가 되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임신했는데 제 일생일대로 그 순간이 피부가 제일 좋았어요. 얼굴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거예요. 제 피부를 알았던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피부에서 윤이 나. 아니, 다른 임산부들은 얼굴이 어때요? 푸석해지는데 왜? 아기가 다 단백질을 뺏어가니까 너는 윤이 나. 근데 제가 그때요. 이니 땡땡땡 화장품을 추천했어요. 제가 거기 화장품 열심히 쓰고 있었거든요. 언니 이거 써서 그런가 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프로틴과 유산균, 게다가 뭘 먹었어요? 비타민C까지 먹었잖아요. 콜라겐이 빵빵했던 거예요. 그때 엄청 피부가 좋아졌고요. 튼살이 생길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튼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유산균과 프로틴도 먹고 있었고 그때 나왔던 GNH와 지금은 이제 단종됐지만 다른 제품으로 나오고 있죠. 베르가닉 오일을 열심히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로서 계속 언니에게 제품을 물어보고 구매한 건.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가 하나의 제품에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애용자가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야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애용자가 되겠구나. 그때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부터 제가 뭘 했냐면 이때 결혼하고 나서 언니가 또 저희 집에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말을 잘 듣기 시작했잖아요. 고집 세던 애가.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또 고집이 되게 셌던 소비자는요. 나중에 저희 아메 제품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맹신을 하게 돼요. 모든 제품을 바꾸기 좋아요. 고집 더럽게 세다가 그 철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임신 준비하면서 제가 정수기, 청정기 다 저희 집에 물맛 다른지 모르겠어 언니. 모르겠어 언니 이러면서 정수기를 바꾸게 되고 청정기를 바꾸게 되고 퀸도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강사였고 32살, 3살 결혼 시즌이었던 이제 주변에 동료들이 많다 보니까 쿠킹 클래스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캐시백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업자 아니었으니까 구매하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 언니가 열심히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퀸이 나가면서 캐시백이라는 게 발생이 된 거예요. 처음엔 언니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가져가. 아메이한테 이 돈 가져가라 그래. 나 이런 거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돈 받기 싫어. 되게 하나하나 진짜 한 땀 한 땀 이상하죠. 그런 저도 있었어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과정 안에서 전 제품을 바꾸게 된 거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엄마 따라서 아토피인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아기한테요. 요거를 먹였어요, 제가. 고객센터에서는 물론 이제 몇 개월, 6개월 이상 뭐 아이들 뭐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내는 하긴 하지만
엄마 모유로서 아이가 일단 먹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 요 입에다가요 조금씩 뿌려줬어요. 유산균도 톡톡 그러니까 에빼빼빼 쩌쩌쩌 먹고요. 오메가3도 끝에 잘라가지고요 짜서 먹였어요. 애기들이 4세 이전에 비린 맛을 잘 못 느껴요. 엄마 모유가 되게 비리거든요. 4세 이전에 비린 맛을 못 느껴요. 근데 그때 비린 맛에 익숙해지니까요. 지금도 지금 10살이거든요. 입에다 오메가3를 넣고요. 입을 일단 막아요. 엄마 톤나니까. 터트려 먹어요. 짝짝짝 씹히죠? 너무 맛있대요. 근데 그렇게 안 먹였던 둘째는요? 안 먹어요. 비리대요. 냄새 난대요. 첫째는 비린 맛에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지금요, 피부가요, 확실히 프로틴을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먹고 아이가 먹고 자란 애들은 살성이 달라요. 첫째는요, 살성이 쫀득쫀득해요. 막 유치원을 보내면 유치원 선생님이 학교를 보내면 학교 선생님이 애기 팔뚝만 만지고 있어요. 너무 쫀득쫀득해서. 근데 둘째는 안 먹였어, 제가. 첫째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사업하느라도 바빠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피부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토피가 나았고 지금 피부가 너무 좋아요. 계곡 같아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메가3의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애기가 어떻게 그 아이들 한의원 있잖아요. 유명한 함땡땡 한의원. 거기를 다녀도 안 났던 아토피가 어떻게 나았지? 우리 가족은 왜 다 영양제 효과를 보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래도 소비자였어요. 그때도 소비자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얘 때문이에요. 네이버에 오소희 강사라고 쳐도 제가 나오고요. 오준혁 배우라고 쳐도 제 동생이 나와요. 근데 2인자야, 2인자. 오소희도 2인자로 나오고요. 오준혁도 2인자로 나오는데 제 동생은 연극 배우예요. 근데 연극 배우들이 보통 어디서 일해요? 막 먼지가 자욱한 공연장에서 있죠. 제 동생이 비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번 비염이 터지면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콧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서. 그리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단종됐지만 이때부터 이 제품이 제 동생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엘로케어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이동을 많이 하니까. 제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아메이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효과를 많이 봤어. 공부해서 너 알려주는 거야. 신혼살림. 제 동생 신혼 결혼할 때 청정기 정수기 그리고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 RS3 아내가 아파요. 우먼즈팩 설명하고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가 지금 사업자인가? RS3는 물론 이제 사업하고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동생에게 전달됐어요. 왜? 내가 애용자니까. 저는 되게 소비자였던 기간이 그래서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저는 2019년부터 사업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소비자였어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소비자. 제품의 얘기만 듣고 사업에 대해서 알아봐라, 사업 설명 들어봐라, 안 듣는, 말 안 듣는 소비자였어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끝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 같은 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집 더럽게 센데 또 하면 잘해요. 잘해요. 고집 센 분들 끝까지 후원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저희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엄마한테 제품이 들어갔겠죠? 조인트 가드, 프로틴, 그리고 우먼스팩. 엄마에게 들어가서 저희 엄마가 계단을 못 내려가시던 분이 계단을 너무 잘 내려가세요. 너무 잘 내려가시고요. 제가 사실은 분당에 살다가 남양주, 서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남양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48년생 지금 이제 75세이신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걸 나중에 하신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보이나 보다 했대요. 근데 실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눈 검사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옆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들어갔던 제품 골든팩 드시고 계셨고요. 카로틴 플러스, 비전 아이디 그리고 지금 BDH 플러스 이제 추가가 됐고요. 이제 프로틴까지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안과 의사님이 묻더래요. 요즘에 뭐 드세요? 이 진행 속도, 시력을 잃어가는 진행 속도가 더뎌졌다고 얘기하시더래요. 더뎌졌다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건요. 이게 유전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 근데 아버지 덕분에 조기에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내피세포, 이 눈에 있는 그 세포가 수가 줄어드는 병인데 그 세포가 줄어들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그 세포 줄어드는 속도가 어땠다? 현저히 저도 낮아졌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제가 제 파트너들 보여줬었어요. 파트너들도 신기했겠죠. 더블 X.
세포를 복구시켜준다. 전 그걸 강력하게 그래서 믿어요. 뭐 100%인지 몇 %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왔으니까. 제가 먹은 건 뉴트리아이트밖에 없으니까. 전 이렇게 온 가족의 제품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업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자궁에 문제가 2번 왔어요. 자궁 내막암과 자궁 경부암. 제가 사실은 그 교육을 가장 그만두게 됐었던 강력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는 강의 잘해요. 그리고 교육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물론 제 몸이 아프니까 매출이 뚝 떨어졌겠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렇게 막 공들여서 다 도와주고 함께 교육장에서 일했던 동기들이 제가 아프니까 또 제가 애를 낳으니까 저한테서 떠나더라고요. 다 경쟁자였던 거예요. 저는 동료라고 믿었던 분들이 다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때 정말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거는 아주 조금 불려시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정도 많고 사랑도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께 다 나눠주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 좋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1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와 떠나고 나니까요. 그 상실감과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비전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뭘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뭘? 아메이를. 아메이를. 이것도 돕는 거야. 어떻게 도와요? 이것도 같이 성장하는 거야. 어떻게 성장해요? 그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업이 시작됐어요. 2019년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소비자로 긴 시간을 거쳐서 이런 어떤 제품들의 감동을 받다가 사업의 결단은 언제 했다고요?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 안 듣는 소비자들, 애용자들 있어도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그 타이밍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제가 갖고 있었던 이 교육 쪽의 일들, 그리고 특히 저는 갖고 있었던 그 교육 쪽의 컨텐츠가 자기 개발이었어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강의 자료들이 많았어요. 직업들이 사라질 게 많대요.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 또는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직업을 꿈으로 가질 게 아니라 그 직업 그 뒤에 있는 너머의 꿈. 예를 들면 저는 강사가 꿈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꿈이었던 거예요. 전 되게 돕고 싶었거든요. 상생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서 선택했던 직업이 강사였던 거예요. 전 지금 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꿈은 안 바뀌었어요. 도구가 바뀌었죠. 도구가 바뀌었죠. 근데 사람들이 도구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 나 먼저 빨리 도구 바꿔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팠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저도 이런 OM장에서 후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잠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찾지 못하면 넌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아프니까 끊기더라고요. 내 수입이. 제가 강사 한창 잘 나갈 때 월 1,000만 원? 잘 벌었어요. 김미경 강사님도 돈 잘 버시잖아요. 저 김미경 강사님 보면서 꿈을 꿨거든요. 아니 저분이 외계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저분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건강, 육아 이런 것들이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나는 시스템을 만든 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스템 있는 거에 나도 들어가야겠구나. 이 교육 안에서 저도 배운 거예요. 배우는 거 정말 좋아하는 저였지만 배우는 방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격증 수료증이 85개거든요. 저는 루커였던 거예요. 늘 뭘 찾았어요. 근데 찾아도요. 아무것도 그 자격증이 나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뭐 해주냐면 그 자격증 수료증은 저를 위로해줬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아. 위로는 해줬는데 저를 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표 하나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아, 이 도구다. 이 도구다. 저는 이런 강의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대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셀프 리더십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내가 키운 자녀는 뭐더라? 다 뭐예요? 우리나라는 재력. 둘 중에 하나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셀프 리더십 내가 정말 어떤 환경에 놓여지든지 잘 살고 아주 꿈을 향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물려주시던지 아니 뭘 물려주셔야 돼요? 재력. 둘 중에 하나는 물려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큰다. 잘 큰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재력에 대한 부분은 자신 없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했고 가장 100% 대답이 있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는 꿈이나 이런 목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공통적인 꿈 중에 하나가 이건 꼭 있더라고요. 효도. 그러면 효도 하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해요. 그럼 다들 이렇게 침묵, 침묵. 그렇지, 나도 그런 꿈이 있긴 하지. 왜 꿈을 못 이루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없어서 대부분 못 이루시던데요? 효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두 가지가 뭐예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다 맞추시잖아요. 다 맞추시잖아요. 그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관리하든지 돈을 관리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가 그 꿈을 향해서 자기 시간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뭘 물려주셔야 된다? 돈, 재력, 발판이 되잖아요. 결국엔 대한민국은. 그래서 계속 저도 꿈을 꾸면서 내가 이때까지 있었던 그 교육 쪽이랑 이 아메를 비교하면서 계속 아메에 대해서 더 깊이 빠져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금융위기에서 또 다른 경제위기 올 수 있다. 이거 5월 달에 기사고요. 대출, 자영업자 엄청 힘드시잖아요. 제 주변에 강사했던 분들 다 투잡해요, 지금. 왜? 교육도 힘드니까. 집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의 생활 경제. 집이 힘들어지면 뭐부터 줄이세요? 애들 교육비부터 줄여요. 기업이 힘들면 그럼 뭐 줄여요? 직원들 교육부터 줄여요. 10번 교육받던 거 한 번 받아요. 근데 강사들은 점점 늘어나요. 우리 그 아메 교육에서 많이 봤던 교육 있죠. 피자를 나눠 먹을 생각하지 말고 피자 판을 키울 생각을 해. 이거 많이 들으셨죠? 저는 겪은 거예요. 강사들이 자꾸 피자를 나눠 먹으려고만 하는데 이 피자 사이즈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자영업자, 사업자 다 힘들죠. 자꾸 그 판에서 놀려고 하니까. 산후우증 앓던 외국인이 아들을 살해 후 자살. 그리고 아이들, 젊은 여성, 암이 급증. 이런 기사를 보면 저는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 낳고 나서도 제가 우울증이 4년 동안 엄청 심했거든요. 자살 기도도 2번 했었어요, 제가. 뱃속에 아이 두고 첫째 안고 뛰어내릴 뻔했었는데 우울증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이 자살 기도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뛰어내릴 뻔하는지를 몰랐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3년 동안 저를 관찰하라고 신우이랑 같이 살았어요. 제 요청에 의해서. 제 요청에서 신우이랑 3년을 살았거든요. 이런 일들 제가 다 겪었잖아요. 10년이란 기간 동안. 저는 계속 그 사이사이에 아메이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경험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구독형 서비스로 탈막구마는 클래스 101. 이게 뭐냐면, 클래스 101 숨고 아세요? 클래스 101은 강의 듣는 플랫폼이고요. 숨고는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싸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생겨나니까 소비자는 좋죠. 근데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강의 단가가 여기서 계속 낮아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셀프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원래 마인드맵이라는 걸로 도구로 활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한테 배워서 얕은 지식으로, 얕은 경험으로 더 싸게 자기들이 강사로 나서요. 그렇다 보니까 제 경쟁자가 제가 배출한 제자가 되는 거고 그들이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저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낮은 사람을 찾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낮아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키움증권 어제도 키움증권 메인 뉴스에 나왔거든요. 저희 남편 회사예요. 남편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뭐 임땡땡 가수님 사건도 사실 키움증권과 연관이 있었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키움증권은 물론 이겨낼 거예요. 이겨낼 건데 누가 힘들어요? 직원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밤새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얼굴도 야위어져 가고 제 애기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좀만 더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될 때까지만 좀만 더 버텨볼래? 우리 애기 아빠가 그러겠다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요. 저희 애기 아빠 대기업 다니잖아요. 의지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애기 아빠가 지금 저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주말에는 얼마나 열심히 애를 보나 몰라요. 어제도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제도 이렇게 회사 힘든데 휴가 내고 애기 봤어요. 애기 봤어요.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몸에 대한 변화, 시대에 대한 변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변화, 모든 이 변화를 알아보는 눈이 생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강사할 때도요, 좀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편이었거든요. 좀 빨리 단가가 높은 강사가 됐었어요. 거기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와, 올라간 게 빠른 만큼 내려오는 것도 빠르다라는 거를 너무 체감한 거예요. 너무 체감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와, 방향을 바꿔봐야겠구나. 방향을 조금 바꿔봐야겠구나. 그래서 루커인 상태에서 아메이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아메이를 선택하게 됐죠. 저는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거 다 제가 있었던 편견이에요. 사진 찍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려요. 저는요, 아메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오랫동안 소비자였잖아요. 오랫동안 소비자였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 돈이 뭐가 돼? 난 돈 잘 벌어, 언니. 나한테 아메이 얘기 안 해도 돼. 언니가 얘기하지 않아도 난 돈 잘 벌어. 제품은 좋네. 내가 써보니까 제품은 좋아. 근데 언니 나 시간 없어. 강의하느라 애 보느라 시간 없어. 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어차피 내가 제품 쓰니까 언니한테도 돈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때 맞대. 맞잖아. 나 안 해. 나 사람들한테 말 못해. 강의는 잘하겠지만 제품 말 못해. 이렇게 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니까 어때요? 시간적 자유가 오히려 더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있어요. 저는 저혈압이 있거든요. 단백질 엄청 열심히 먹어요. 프로틴. 근데 저혈압이 있어도요. 강의를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약속을 하면 내 아이가 열병기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든 제가 저혈압이든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묶인 노예야 노예.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제 모든 사정 저희 스폰서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 뛰는 팀이 있고 그죠?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정한 수입, 사람을 돕는 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사람 돕고 싶었던 제가 자꾸 배신만 당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파트너가 지금 제가 이틀 전에 또 GP 한 분이 이렇게 태어났다 표현해야 되나? GP로 핀업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고맙다고 카톡을 이만큼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이때까지 아무리 사람을 도와도 고맙단 말을 듣기도 전에 떠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와 자세히 알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가 다른 아메이였구나. 마음이 열려서 듣는 것과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가 많은 분들을 기다려줘야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자기계발 강사였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요. 근데 책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던데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부자였어요? 토지와 지주가 있는 사람이 부자였죠. 그러니까 나라가 제일 부자일 수밖에 없죠.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은요? 기업이 부자. 그 다음에는 정보가 많은 사람. 정보가 있어서 주식한 사람. 정보가 있어서 부동산을 먼저 한 사람. 이런 개인이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 정보가 늦으니까 뭐 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역할만 했잖아요. 이제는요, 연결과 공유, 창조,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2014년, 5년, 요때는 조금 뭐 쿠킹 클래스 초대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 아메를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사업자는 아니었어도.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아메 하는 건 아니지? 하는 건 아니지? 하지는 마. 아니, 본인들도 나 때문에 퀸도 사고 했으면서 하지는 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20년 때 제가 되게 놀란 건 뭐냐면, 나 아메 해보려고 라고 했더니, 야, 그래, 해봐. 나도 요즘 이거 해.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는 거지, 이제. 나랑은 선택이 달랐던 거죠. 그때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플러스 원으로 네트워크 중에 하나는 이제 다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연결과 공유 시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아메이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제는 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문화 컨텐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본사가 막 도와줘요. 애기 엄마들이랑 같이 강의 들으라고. 나 강의했던 사람인데. 나 아는 분들이 자꾸 나와서 강의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아메이에서 강의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오수희 강사님 아메이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회사에서 강의하네. 강의료도 많이 주던데? 막 김경일 대표님 와서 강의하시고. 어때요? 문화 컨텐츠를 누가 만들어줘요, 지금? 본사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한테 2019년만 해도 제가 한 땀 한 땀 우리 애 프로틴 먹여서 이렇게 됐다?
우리 아이에게 오메가3 먹여서 이렇게 됐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애들 키 성장하겠다고 와가지고 키 재고 가더니 알아서 주문해서 먹잖아요. 왜? 어플이 있으니까 그로인랩 어플이. 내년에는 성인들도 건강검진 넣는 어플이 생긴대잖아요. 와, 이제는 환경 바이오까지 다 어떻게 되는구나? 다 본사에서 알아서 지금 우리 사업 잘하라고 판을 깔아주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사업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때까지 자였구나, 자. 자. 자, 자를 보세요. 자는요, 기술자 또는 노동자. 직업이 개인의 밥벌이 정도라는 의미래요. 잠깐만요. 이렇게. 제법 성공한 기술자에게는 사자를 붙인대요. 저 뭐였어요? 저도 강사였어요. 돈 많이 버는 강사였어요, 저도. 의사, 변호사, 변리사. 그러나 이 자격증들은 증여나 상속이 불가능해서 자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맨 땅에서. 그래서 뭘 관리해야 돼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잘 알려주지 못할 거면 아이들도 맨 땅에서 내가 했던 고생 똑같이 해야 되더라. 저 80억의 자격증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못 몰려주잖아요. 몇 천만 원 들여서 땄는데. 그죠? 그런데 가가 되라는 거예요. 가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이다.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라는 거고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 지금 에메랄드 핀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이제 이만큼은 물려줄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제가 지금처럼 열심히만 하면 더 크게 물려줄 수 있겠죠. 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자와 가가? 우리가 사사분면에서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직업에서도 이젠 자가 아니라 가가 되는구나. 뭘 바꿔야 되는구나? 가문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아메이가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자는요, 노동과 자격증의 바탕을 둔 직업. 가는 사업체와 자본의 바탕을 둔 직업. 자본, 인맥, 능력 필요해요. 사실 필요합니다. 가가 되려면. 그쵸?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받는 거잖아요. 가문을. 그런데 아메 사업은 이게 필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게 또 포인트였어요. 가가 되고 싶긴 한데 자본, 인맥,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있더라 없더라? 아메는 없더라. 팀을 진행하는 그 시스템, 아메이 본사에서 진행해주는 그런 모든 시스템, 이 시스템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내가 잘 배우고 나 먼저 하고 같이 하면 이 모든 게 다 가가 되어서 나에게도 오더라. 기회가 너무 똑같이 형평성 있게끔 주어지잖아요.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업이. 내가 그렇게 거절했던 사업이. 제 머리를 맨날 콩콩 때렸어요. 빨리 알아듣지, 빨리 알아듣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스폰서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에메랄드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에메랄드는 세 개의 헤파 필터를 가슴에 품고 꾹 참고 걸러내야 돼. 다이아몬드는 6개. 요즘 참을 일이 많더라고요. 오면서도 빵 터지고 막 어제도 빵 터지고 막 일이 터지는데 그래도 가를 물려주신 스폰서님이 해주신 말씀 듣고 제가 잘 참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왜? 가를 이루는 일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자본, 인맥, 능력 필요 없이 스폰서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외롭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는 맨날 들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가로 넘어가야 된다. 자가 아니라 뭐다? 가다. 가문을 바꾸는. 그런데 이 가에 있는 것도 뭐다? 인맥, 능력, 자본이 필요한데 아메이 사업만이 필요 없더라. 그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말씀드린 거죠? 기하급수적 수입. 제 파트너들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 전국 지역에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뼈 빠지게 뛰면서 전국을 모여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전국으로 다니면서 기하급수적인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거 ABN에서 보셨어요?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를요, 곳곳을 한번 보세요. 거기 다 설명이 있어요.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내가 직접 소비자가 돼서 제품의 장점을 체험하고, 저요, 7년이나 체험했어요. 7년이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한 내용을 주변인에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본능이 필요해요.
내가 너무 이 제품이 좋다라는 본능이 발동을 해야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고집이 센 만큼 그 본능은 잘 작동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얘기하라는 건 얘기 안 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그 이야기가 자연스러웠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품을 애용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비자 그룹이 모인다라는 개념을 2019년에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은 거죠. 타이밍, 내 상황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막 몇 년 전에 했던 친구가 내가 그땐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니 나중에 얘기했더니 알아듣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파트너, 제주도에 파트너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때 언니 나 안지 오래됐는데 처음에 가입시켜줬어야지. 얘기했어. 가입하라고. 근데 너가 제주는 삼다수만 먹어. 제주는 하늘이 맑아. 뭐 이러면서 네가 안 썼잖아. 가입도 안 하고 안 썼잖아. 근데 나한테 얘기했었어. 막 그러더라고요. 몰래 기억 못해요. 왜? 본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필요할 때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필요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뭐예요? 저거예요. Use the product, telling the story.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한 걸 얘기하는 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잘 사용했잖아요. 그 얘기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더 잘 말하게 됐어요. 그게 아메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딱 한마디 먼저 해요. 일단 잘 쓰세요. 일단 잘 쓰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추가하시면 좋아요. 빨리. 뭐요? 잘 배우는 거. 잘 쓰는 거에 잘 배우는 게 장착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본능과 진심으로 이 사업은 전달돼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장표가 저는 참 좋았어요. 이건 저희 팀 형제 리더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참 쉽게 만드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 제품을 써요. 세제, 청정기, 화장품, 정수기, 칼, 뭐 냄비 다 쓰죠? 그쵸? 어디서 사서 써요? 우리가 많이 본 둘마트, 집마트, 백화점에서 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마트로. 포인트를 모아보는 거죠. 어저께 스폰서님이랑 부산 아메이 밑에 커피숍을 갔는데 그 커피숍 말고 다른 기차요. 기차역에서 이렇게 커피숍을 갔는데 스폰서님이랑 잠깐 상담을 하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부산을 자주 가니까 이제 적립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지난달까지 적립금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뭐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여기는 소멸도 잘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스폰서님, 저는 아메이 말고는 포인트 적립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이게 다 흩어져 있는 적립의 불필요성을 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전 적립 안 해요. 아메이만 적립해요. 그리고 제품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적립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에서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장표 알려드려도 다들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제가 아까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숨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는 반면에 나에게 득이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 드디어 이제 만난 거죠. 그죠?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우버 택시. 뒤쪽에서 장표에 나오겠지만 저는 강사고요. 유튜브가 있어요. 지금 2개 있어요. 아메이로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40명? 40명 있나? 그런데 강사로는요. 2,000명, 2,200명 넘게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도요. 물론 회원 구독 뭐 회원 수가 많으면 돈을 번다고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콘텐츠를 창작하고 창의하고 돈을 쓰고 편집하는 사람들 함께 모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 또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그죠?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가 이용할 수 있었던 건 뭐였다? 유일하게 아메이였다. 네이버로도 돈 조금 받아보고 유튜브로도 돈 조금 받아봤지만 얼마 안 되더라고. 몇 천 원? 몇 천 원? 책도 새 권 썼잖아요. 몇 천 원, 몇만 원? 그것도 잠깐 책 팔릴 때 잠깐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인세가 있고 꾸준히 늘어나는 인세가 있는 건요. 제가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아메이밖에 없었어요. 플랫폼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순위를 한번 뽑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오늘 그 도표는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20위권에서 8개 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구글 아세요? 플랫폼이에요. 페이스북 아세요? 플랫폼이에요. 또 테슬라 아세요? 플랫폼이에요. 걔네 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회원을 모집해서 거기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라고요. 다. 우리가 그 아닌 줄 알았죠?
되게 다른 기업인 줄 알았죠? 걔네들 다 플랫폼이에요. 회원을 자산으로. 그래서 주식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플랫폼 사업이 점점점 주식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원으로 속한 회사가 아니라 내가 회원을 갖고 있는 회사. 아메이죠. 그죠? 저희 남편 회사 증권회사잖아요. 저희 주식 안 해요. 우리는 자본이 많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 안 해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리더님들이. 자, 아메 비즈니스 시스템은요. 내가 플랫폼 사업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공급자, 소비자를 내가 연결해주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저는 7년 동안 소비자 혜택을 누렸잖아요. 이거 좋은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설명 받았기 때문에. 회원 가입비도 없었고요. 그죠? 이건 대한민국의 혜택이죠. 회원 가입비도 없었고 할인 가격이고 그다음에 무료 택배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 거기다 저 이거 진짜 잘 사용했어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립스틱 발라봤다가 반품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안 어울리는 거 어떡해. 처음엔 제가 뭐 쿨톤, 웜톤 이런 거 몰랐거든요. 요즘 아메에서도 그거 많이 해주잖아요. 강의. 난 예쁘다고 샀는데 그게 나한테 안 어울렸던 색인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반품해달라고 했더니 3분의 1을 썼는데 반품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는 저는 좀 약간 감성적인 스타일이고 저희 애기 아빠 되게 이성적이거든요. 이제 사업을 저보다 2년 늦게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반품도 자기가 직접 해봐라고 했더니 그 반품 사유에다가 BTS 만세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해준 거예요. 그때 그걸 강의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하고 해서 BTS 만세라고도 써보고 그냥이라고도 써봤거든요.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라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아무튼 그렇게 본인이 체험해봐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만족 보증제도 당당하게 저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캐시백을 저희에게 주고 사업에 기회를 주고 상속 여행까지. 그죠? 그래서 선택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좋아서 사업자로 선택했어. 너는 어떻게 할래? 설명은 내가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소비자 선택했다가 나중에 사업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사업을 정말 급하게만 마음 먹지 말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이 사업은 되게 재밌는 사업인 것 같아요. 타이밍 되면 알아서 사업 시작할 거예요. 대신에 내가 꾸준히 그 사람에게 진심은 보여줘야죠. 진심을 꾸준히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수입의 배분도 상당히 궁금했고요. 제가 이것도 되게 궁금한 게 저는 숫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제품도 좋았고 돈도 입금되고 앞에 부분 설명 듣고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사업을 결정했지 이거 이해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 한 세네 번 정도 들으시면 그래도 웬만하면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10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 붙잡아서 갖다 앉혀놓고 저희 스폰서님 앞에 갖다 앉혀놓고 자기가 이해해서 이상한 것만 안 할게. 그 애기 아빠가 듣더니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가. 그리고 2년 동안 혼자 한 거예요. 저도 되게 단순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아메이 회사에 설명해서 이제 무너진 거였고 이것도 나중에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강사였기 때문에 강의를 어느 곳에서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소개해준 곳에 이렇게 페이백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되게 예전 제가 새내기 강사 때는 한 20%, 30%제 강의에서 가져갔어요. 회사나 아니면 뭐 대표님들이 개인 분들이. 근데 나중에 기업 강의가 줄어들었잖아요. 나중에는요 새내기 강사들한테 50%까지 가져가더라고요. 강의는 내가 했는데 강의료도 줄어들어갖고 조금인데 50%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키운 강사님들한테 10%만 그냥 안 받으면 그것도 어쨌든 안 받아도 배신당해요. 자꾸 배신당하려고. 자꾸 배신당하더라도 한 10%만 이렇게 규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 수익 구조를 들었는데요. 저 사람에게도 너무 좋고 나에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이지 않은 곳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잖아요. 너무 윤리적인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단계야 다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다단계는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다단계인 것 같아. 일은 진짜 열심히 밑에서 하거든? 근데 회사는 수익이 늘 변함없어. 근데 우리 애기 아빠만 너무 힘들어. 이게 다단계인 것 같아라고 얘기해요. 수익이 너무 윤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20만을 다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제품을 썼는데 누가 더 많이 받는지를 가정하려고 20만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죠. 똑같이 20, 20, 20, 20 뒀어요.
스폰서님, 나에게 제품을 소개해 주신 분과 제가 2명에게 소개했어요. 저는 처음에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을 때 S라고 생각했어요. 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이 편견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6,000원, 6,000원. 이 수익 배분표에 따라서 6,000원, 6,000원, 내가 24,000원, 스폰서가 12,000원. 아메이가 내가 쓴 소비와 그리고 내가 소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 도표로 나중에 이제 이해한 거예요. 똑같이 썼지만 어때요? 2명을 소개했냐? 1명을 소개했냐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 그리고 스폰서님이 아주 중요한 걸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해, 제가. 얌체라서. 뭐냐면 지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보는 거예요. 왠지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스폰서님이 많이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봤거든요. 근데 어때요? 똑같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이 얘기가 저를 건드려줬어요. 너가 나를 역전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저를 아주 자극시켰어요. 왜냐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억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소비자 7년이나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표 때문에 그 뒤에 거는 또 이제 안 듣고 요게 이제 어쨌든 윤리적인 거라는 게 통과됐으니까 요거 하나 믿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처음에 제가 사업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이 그 브론즈 빌더, 그죠? 브론즈 빌더라는 어떤 핀이 생겼잖아요. 얼마를 받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비비 보너스라는 게 생겼잖아. 저 이거 못 받아봤거든요. 제 파트너들부터 받았거든요. 30%를 더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한 15% 해도 한 40만 원, 5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를 받아요? 9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한국아메가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비전이었어, 저는. 와, 부동의 1위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아. 강사들도 되게 신기한 게 불려지는 분들만 많이 부르거든요, 기업에서. 근데 아메이 어때요? 네트워크에서 부동의 1위잖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저는 아마 뉴땡땡이나 뭐 애땡땡 얘네들이 왔어도 제품이 좋았으면 그 사업 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익 구조를 공부했을 때는 달랐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수익 구조가 윤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커나갈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BB도 하고 SP도 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이렇게 세 그룹을 키우고 있어요. 때마침 그때 한국아메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6레그를 동시다발적으로 키우면 힘드니까 세 레그 안정적으로 키우고 그 경험으로 복제를 해봐 얘기해줬잖아요. 그 타이밍에 제가 사업 시작해가지고 세 레그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면서 내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대로 알려준 거. 물론 안 하는 애도 있어요.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주도적인 리더는요,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금을 키웠어요. 키우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파운더스 PT가 저는 2년 만에 됐어요. 제 천만을 목표로 가지 않았고요. 파트너들을 브론즈 빌더 가는 것까지 월 100까지는 내가 도와줄게. 월 100까지 내가 자신 있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월 100은 내가 진짜 빨리 만들어줄게. 그거에 초집중을 했어요. 그건 이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점점. 비비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워냈더니요, 2년 만에 파운더스 P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수입은 어떻게? 250만 원 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물론 한 달에 월 1,000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 월 1,000은 어땠어요? 몸이 안 좋거나, 애가 아프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또는 강의도 아주 여름, 아주 겨울엔 강의가 없거든요. 비수기. 비수기 때는 수입이 뚝 떨어졌겠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250만 원이 저한테는요, 너무나도 행복한 꾸준한 인세 수입이었어요. 너무 극락적으로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비용이 크게 1,000만 원이 들어와도요, 어디로 나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250은요, 써도 또 들어오고, 써도 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게 인세 수입의 매력이다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저는 이거 30%못 받았지만, 그죠? 근데 브론즈 빌더에서 빠르게 SP 파운더스 PT를 성취한 제 파트너들은 30% 저렇게 받은 파트너도 있겠죠.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나는 못 이루었지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루게 됐었고, 이렇게 해서 파운더스 PT의 연수입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받게 된 거죠. 연수입 이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그렇게 2년을 파운더스 PT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좀 안정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돈 버니까. 근데 그거를 방향을 제가
잘못 알았구나를 또 건드려 주신 게 스폰서님. 너는 돈 벌만한데, 그러니까 너라고 하진 않으세요. 소위 리더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벌만한데 파트너들은 지쳐가고 있어. 빨리 도와줘.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작년에 사파이어, 파운더 사파이어, 에메랄드까지 동시 성취를 했어요. 5, 6, 7, 8을. 그렇게 제가. 근데 그것도요, 집중했더니 되더라고요. 내 파트너를 키우겠다고 집중했더니 되더라고요. 제 목표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했고요. 저희 가족이에요. 치앙마이를 갔어요. 제가 원래 첫 여행이 호주였나? 어디 한번 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돈으로 받았고요. 여행 못 가서 치앙마이가 저한테는 이제 첫 여행이었어요. 저희 첫째와 둘째 그리고 애기 아빠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요 많이 고민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게 맞나? 저 어린아이들 학교 입학하고 한 저 갓 어린아이들을 내가 집에다 이렇게 두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내가 나 살겠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 제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여행 가보니까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요. 제 파트너한테 얘기해요. 애가 어리니까 해. 애가 어리니까 해. 왜요? 제 파트너분 중에 50대인 언니들도 있어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안 따라오고요. 애들이 다 커서 안 따라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직장을 들어가갖고 휴가도 못 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너무 행복해하고요. 수영장 완전 전세 냈어요, 저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애 어린 파트너들이 생각났나 몰라요. 다음에 또 같이 와야지, 꼭 같이 와야지, 꼭. 지금 꾹 보내는 거를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제 이 사업을. 저희 스폰서님께서 늘 얘기하신 게 있어요. 사업은 만약 여기에 이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퍼센트 핀이신 분이 계시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의 자신감으로 하는 거라는 거. 저 제 자신감으로 파트너 돕고 있거든요. 푹 꼭 가려고. 그래서 스폰서니까 꼭 상담하셔야 돼요. 지금 11월 초잖아요. 가고 싶어요. 빨리 핀 성취하고 싶어요. 스폰서님께 얘기하시면 스폰서님의 자신감과 경험으로 우리는 핀업한다라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느꼈고요. 가니까 막 돈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우리 애들 표정 보세요. 엄마 이거 또 공짜야. 막, 다 공짜야. 다 가져 다닐 거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 암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여러분들 빨리 하셔야 돼요. 암회 하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같은 반에도 막 암회 하시는 엄마들이 있고 막.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 그죠? 빨리 하셔야 돼요. 주변에 암회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어요. 엄마도 암회해야 한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함께 지금 이제 파트너들과 푹꼭 가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도전을 하는 거죠. 파트너 키우면 파트너만 좋아요? 저도 좋잖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위해서 지중해 크루즈 가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함께 가려고 저희 애기 아빠도 열심히 애를 보고 있고요. 주말에 엄청 열심히 봐요. 이렇게 돕는 방법을 복제하는 거예요. 이 장표 보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뭐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 이건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복제를 시키다 보면 함께 이렇게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팀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갖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커나가면 지금 제가 이제 에메랄드 4년차 에메랄드가 됐는데 연봉 8천에서 1억 해외여행 2회 정도 그리고 상속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다이아가 되면 6그룹을 키우는 거고요. 1억 5천 정도의 연봉. 이거 그룹에 따라 다르겠죠. 깊이감과 넓이에 따라 다르겠죠. 해외여행 3번 정도와 또 마찬가지죠. 늘 상속이라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스폰서님이 자, 이제 레그를 펼쳐볼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계속 복제인 거죠. 스폰서님이 경험을 알려주시고 저는 잘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될 수 있을까요? 또 뭘 믿으면 돼요? 스폰서님의 자신감과 경험으로 제가 가는 거겠죠. 그죠? 그걸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긴 저희 애기 아빠겠죠. 이거 2016년도 자료예요. 지금은 물론 금액적인 게 조금 상승이 됐겠지만 여기 금액 상승한 만큼 저희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교해 볼게요. 저희 애기 아빠. 저겠죠? 저 이제 곧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제 이번 연도에 갈 건데 저희 애기 아빠 지금 20년 차 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20년 동안 이루어온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산을 저는 4년 만에 만들었어요. 대신 여긴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2가지? 일단 도구가 달랐어요. 도구가 달랐고요. 2번째, 저는요. 제 일이었기 때문에 집중했어요. 저희 애기 아빠는 회사 시킨 것만 한 거예요. 시킨 것만. 그죠? 저는 집중한 거예요. 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전하겠죠? 역전하겠죠?
전 2019년 7월에 가입을 했고요. 이렇게 2023년 5월부터 이제 핀 성취를 했습니다. 파트너를 키워나가면서 핀 성취를 했고요. 저도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 만났을 때 목표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PT라 그랬어요. PT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PT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머에 어마무시한 핀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스폰서님의 자신감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메이 어떤 미팅들을 가면 다이아, 수석 다이아 리더님들을 보면 다들 이제 좀 있으면 저런 모습이 되겠지? 그분들 보면서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이런 강의 제가 할 줄 몰랐어요. 저 오늘 첫 OM이잖아요. 근데 너무 오면서는 너무 가슴이 뛰었고요. 여기 오고 나니까 그래 마음을 먹은 거야. 내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이거 제가 어저께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PT 되면서부터 막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막 돈이 막 입금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 파트너들을 PT를 만들고 GP를 만들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이제 무슨 돈이 또 입금됐어요. 무슨 돈이 또 입금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즐겨요. 재수없는 이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제 즐겨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PT, 파운더스 PT까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하시면요. 스폰서님 믿고 손잡고 하시면요. 그다음부터 통장에요. 자꾸 돈이 나도 모르는데 들어와요. 저 전화했었다니까, 본사에. 그러니까 제가요, 아까 이거 보시면, 에메랄드가 먼저 되고, 그 다음 달에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됐어요. 12달을 해야 되니까. 9월 24일 날 돈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사 전화했더니, 파운더스 사파이어 송치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파트너 도전시키다 보니까 내가 됐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입금되는 거예요. 내 인생 5년 후란 책 아세요? 저는 이거 강사로서도 그렇고, 아메이로도 그렇고, 강추하는 책이에요. 강추. 내가 지금부터 내 5년을 어떻게 기대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5년을 실패로 계획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이랑 그냥 똑같이 계획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인생 달라진 것처럼 계획하시겠어요? 저도 강사였지만 물론 말은 여러분들보다 좀 잘할 수 있어요. 강의는 조금 더 떨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아메이 설명하는 거, 제품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배웠거든요. 대신에 4년을 어떻게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내 4년 뒤, 5년 뒤는 바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저를 본 제 스폰서님도 그랬겠지만 초기 중간에 지금 되게 젊은 남자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되게 부러워요. 일찍 아메이를 아시게 돼서. 지금부터 소비자 시간 9년 끌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사업하면 얼마나 인생 꽃피겠어요. 여행 다니고 하면서.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부럽기도 해요. 결혼 전에 나도 사업했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도 5년 뒤를요, 꿈을 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어떻게 살지? 그리고 대신에 집중하셔야 돼요. 딱 그 기간만큼은. 이 아메이 사업이 그 큰 연봉을 괜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쌓을 때까지, 이 회원 자산이 쌓일 때까지 그 노력을 한꺼번에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들려주는 성공 명언 빨리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아이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마음 반크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상담해 주시고 얘기하실 때 잘 듣고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저 되게 다혈질이고요. 되게 잘 울고요. 되게 잘 싸워요. 스폰서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이것만 하면 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교각사루. 가르치려고 뿌리를 꺾어버리면 그 손은 죽어. 교각사루. 그것만 하지 않으면 너 사업 잘할 거야. 근데 몇 마리를 뿌려갖고 죽였어요. 이해되시죠, 뭔지? 파트너 몇 명을 부러뜨렸다고 내가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안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해낼 수 있겠다고 믿고 스폰서님이 얘기하시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하나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이다. 집중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목표를 멈추지 말고 달성해라. 작은 목표. 3%부터 시작이에요. 3%를 성공한 그 경험으로 6% 도전하는 거고요. 6%를 도전한 그 경험으로 15%. SP를 도전한 그 경험으로 PT. PT를 내가 해본 경험으로 PT를 키워내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비결이다. 해내라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 지어라. 그러니까요. 스폰서님 가시는 길에 계속 꽃 뿌리면서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님 도전하실 때 같이 도전하시고요. 파트너들 도전할 때 같이 도전하고요. 그 길목에 같이 서 계셔야 돼요.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지금 완전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조신하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진심인 스토리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아메이 비전 꼭
진짜 오늘 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 그 어떤 도구보다 안정된 도구예요. 그 어떤 도구보다요, 나한테 좋은 도구예요. 그 어떤 도구보다도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도구고요. 그 어떤 도구보다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도구예요. 나중에 꼭 여행지에서 그때 오소희 강사님, 오소희 그 리더님 강의 듣고 저 사업 시작했고요. 오소희 리더님 강의 듣고 제가 핀업했어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인사 나누는 그런 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 오늘 첫 OM이었기 때문에 청주 리더님들 꼭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